지난 영상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겪은 직후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나 피부가 많이 민감한 상태일 때 지켜야 할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거였는데, 그때 저는 다른 제품은 다 사용하지 않고 기능성 없이 보습에만 집중한 크림 딱 한 개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댓글로 문의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스킨도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만약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감성 피부의 트러블 케어까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 스킨도 안 쓰고 딱 한 개만 쓰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킨을 워낙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토너는 그 유래 자체가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클렌징의 마무리 단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런데 요즘 클렌징 제품들은 정말 잘 나오고 있고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렌징도 참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거나 클렌징이 이미 충분히 된 상태에서 또 한 번의 토너를 쓰는 거는 굳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피부과 전문의분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비누라든지 약 알칼리성의 좀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를 사용했을 때는 피부 본연의 pH 상태인 약산성으로 다시 맞춰주기 위한 용도를 위해서 토너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산성 클렌저를 쓰는 게 좋다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대부분의 클렌저들이 약산성으로 출시가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를 사용해서 약산성을 맞춰주는 방법도 굳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즉, 토너는 목적 자체가 화장품의 잔여물, 노폐물, 피지 등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과, 또 클렌저로 인해서 피부의 약산성 상태가 좀 무너진 경우 이를 다시 약산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미 충족이 됐다면 사실 굳이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접촉성 피부염을 겪었거나 또는 피부가 많이 민감한 경우는 토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토너 자체에 각질 제거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피지 케어라든지 기능성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될 요인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성분 자체가 심플한 토너를 좀 쓰고 싶다, 보습력이 있는 토너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써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보습은 보습 단계에서, 즉 크림 단계에서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요즘 플렌지라는 브랜드의 바세라 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성분적인 면에서도 피부 장벽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판테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향료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민감성 피부가 쓰시기에 충분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만 충분히 발랐을 때 보습력이 부족한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조금 보습이 부족하다 느끼는 경우는 자기 전에 한번 덧발라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이 좋다고 해서 유분감이 너무 많거나 끈적이지 않아서 사용감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한 개만 쓴다고 해도 특히 30대가 넘어가면 안티에이징 부분도 신경을 아예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한번 접촉성 피부염을 겪고 나니까 어떤 기능성 제품을 쓰는 게 좀 쉽게 되지가 않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가 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이 부분도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장품을 하나만 쓰면서 최소한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을 때도 생리 전이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뾰루지가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나 지금 화장품 한 개만 쓰고 있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 뭐가 부족했나? 진정 관련한 제품이나 항염, 피지 완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걸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트러블이 난다고 해서 갑자기 항염, 피지, 각질 케어 라인 제품을 더 추가하시거나 갑자기 화장품을 바꾸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감성도 다 같은 민감성이 사실 아니에요. 저처럼 건성이면서 민감한 경우가 있고, 또 약간 지성이면서 민감한 그런 민감성 피부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좀 저 같은 피부가 좀 건조하면서 민감한 건성 민감성 피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항염이나 피지 분비 완화 등의 성분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기본적으로 피지가 별로 없는 피부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더 깨져서 더 좀 건조하게
유도하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쓰시던 보습제가 평소에는 뭐 트러블도 없고 성분도 괜찮고 보습력도 만족스러우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뾰루지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 특정 부위, 그 습함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미리 케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꾸 건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트러블 패치를 붙여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초기 단계의 뾰루지 있죠. 살짝 뭐 이렇게 붉게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볼록하지는 않고 살짝 그렇고 안에 피지나 염증이 차오르지도 않고 그냥 살짝 동그랗게 붉어진 경우는 사실 트러블 패치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만 붙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정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대로 진행이 돼서 염증성 여드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건성이면서 민감하시고 가끔 뾰루지가 한두 개 올라오는 피부 타입이신 경우 초기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진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뾰루지가 나더라도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고 색소 침착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얗게 피지가 보이는 그런 좁쌀 여드름의 경우는 여드름 패치를 붙여서 바로 진정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진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피지나 염증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붉게 올라오려고 하는 어떤 신호가 보인다 하는 경우는 트러블 스팟 제품을 사용해서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케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한율 산들바카 트러블 젤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약간 갈색의 젤 타입이에요. 그런데 뭐 흘러내리거나 묽은 제형이 아니라 딱 트러블 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적당한 점성의 젤이어서 트러블 패치를 붙이듯이 젤로 그 트러블 부위를 딱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전 특히 좋았고요. 조금 넓은 부위는 살짝 이렇게 펴발라주기도 해요. 성분도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좀 심플한 편이고요. 그래서 좀 따갑거나 자극적인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 제품을 쓴다고 해서 뭐 하루 만에 뾰루지가 가라앉는다거나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요.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자극이 될 확률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런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붉게 올라와서 큰 염증성 여드름으로 악화될지도 모를 그런 뾰루지 초기 단계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보습 크림과 뭐 이런 뾰루지가 생긴 후에 또 케어할 수 있는 스팟 제품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써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겪은 후에 어떤 제품을 쓰는지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정말 토너도 안 쓰고 제품 한 개만 써도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그럼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감성 피부의 트러블 케어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또 스킨케어와 피부에 대해서 제 경험과 유용한 이야기들을 계속 담아서 영상으로 준비할 테니까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또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장품 만드는 엄마 채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